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26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KNM배 대상 경주에서는 부산의 자존심 해야의 우승과 뚝선배 우승마였던 과천의 청수여걸의 2착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막판에 불꽃 추입을 선보였던 부산 20주 아이스마리는 결승선 전방에서 청수여걸의 외측 기댐시 다수의 여파로 통안의 목차 3착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11월 11일에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인 경남 도지사배 2000m 경주가 남아있는데요. 과연 누가 올 시즌 최강의 앞말로 등극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일요 경마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 경주 상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 없는 편성, 선행 찬스라고 판단하고 선행 나설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쟁력 발휘할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외곽의 빠른 말 2마리, 앞서 언급드렸던 흥오론과 스타리스트 보내주고 최적 선입 전개든 아니면 앞선 전개든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엔 1번 게이트 안토니오와의 다시 한번 호흡. 저는 더 좋아지는 모습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강조드릴 수 있는 말 1번 위너 스피릿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4번 더 썬더그레이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말입니다. 승급 전에 외곽 게이트에 진로 막힌 충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발이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외곽에 있는 군무 스테스란 마필이 2000m 추입의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결코 무시 못할 마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전력으로서 차분하게 중선이권 힘한배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적정거리 출전 7번 아들의 축제가 되겠고요. 이 앞말들 중에서 가장 최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여전히 안쪽 게이트를 받은 부분. 김원근 기수가 이번 경주 기승하지만 최적 전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얼마든지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번 게이트까지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주에서는 자기보다 빠른 선행마 4번 리드머니를 앞선에 내보내놓고 그 뒤를 차분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8월 달부터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8월 달부터 다시 훈련을 재개했는데 신현철 기수의 직접 조교하는 모습 속에 매우 훈련 모습 좋아 보이는 오히려 휴식이 약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이미 직전에 검증받은 전력도 한두가 있죠.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크지 않고 하이 등급 마필 간의 경주이니만큼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말들 여럿 눈에 띄네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1경주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는 제가 스타트 끊겠습니다. 1200m 12마리 마필들 은근히 조금 기복형의 마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회복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전력은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해질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압축적인 모습이 기대되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심 마필은 안쪽에 있는 1번 마패봉이죠. 데뷔전 이후에 골마 경험의 여파 때문에 단기 휴양을 다녀왔었고 휴양 이후에 체중이 공백전 자체는 체중이 많이 불어던 상태에서 조금 기대했던 만큼의 걸음보다는 좀 아쉬웠는데요. 그 이후에 또 개인 대회의 여파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바로 극복을 해주면서 직전 경주 여유 있는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입권 내측에서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갔고 마지막 끈끈함까지 스피드 중속 모두 여유가 많았는데 이번 경주 자체는 전체적으로 레이스를 빠르게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죠. 기본적으로 마패봉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면 선두권 흐름에 최적의 전개가 다시 한번 보장받는 상대 약간 1번 마패봉의 선전.
상대 조건, 이번 유닛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 구도입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4번마 짱떼가 직전에 데뷔전 기대 이상으로 많이 뛰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능력 미달 처분 계속 받으면서 주인 심사를 통과를 못했고 총 5번 만에 통과를 했던 전력인데 데뷔전 불리했던 외선에서 빠르게 2선에서 좀 무리하게 가담을 하고도 종반까지 내측 좀 많이 버티줬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모습이라서 이동준 기수의 감량 조건이라면 선두권 장악까지 가능한 짱떼의 가능성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고마 달려라 라운이란 마필 자체도 초속이 좀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얼마만큼 몰아서 선두권에 가세하는 것이 중요한데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직전의 경주 자체가 개인 대회 여파 때문에 주기가 길었던 점을 감안을 해도 빠른 회복세의 고마 달려라 라운의 기본기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복병권의 세력으로 온 하드 프린세스 말씀드립니다.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던 전력인데 최근에 방춘식 기수가 기승술이 살아나면서 직전 경주 함께 좋은 호흡 속에서 3위권까지 마필이 올라와줬어요. 초반에 전개에서 밀렸습니다만 그 앞선 자체가 무뎌지지 않은 흐름에서 3위권까지 올라올 만큼 추임력이 살아나고 있는 하드 프린세스 최대 복병권의 마필로 지목해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1경주 자체는 상승세, 상대 편성 모든 조건 좋아진 1번마 마패봉을 필두로 4번마 짱떼와 9번 달려라 라운, 5번마 하드 프린세스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조 드리는 경주입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생각부터 후착마에 대한 생각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번 마패봉 중심마로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 또는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하다는 부분.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 5번 하드 프린세스. 충분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번의 경주는 사실 초반에 추진 없이 그냥 잡고만 전개를 풀었습니다. 그만큼 초반 스피드가 괜찮은 말입니다. 이번 편성상 앞선 전개 충분히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9번 달려라 라운도 직전에 출발에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선입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한 마리에 대해서만 좀 생각이 달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2번 럭키 팩토리라는 말입니다. 최근 2번 연속해서 출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이 초반 순발력이 그렇게 이번 편성상 상대적으로 뒤지는 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전에 전개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5번 하드 프린세스랑 직전에 같은 경주에 출전했는데 전개를 잘 풀어낸 5번 하드 프린세스에 비하면 출발부터 전개까지 좋지 않았던 12 럭키 팩토리. 비록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은 있지만 앞선 선입권의 자리를 잡는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복병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전개 자체를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기존에 최근에 2번의 악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모습들 자체에서 흐름을 따라가다가 겨우겨우 한 발을 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선두권에 좀 가세했던 그 경주 자체에서는 오히려 열악감 자체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분명히 빠르진 않지만 럭키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탄력 자체에서 이번 외선 게이트 기본적으로 모든 장점을 갖춰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아직은 럭키 팩토리의 선제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두권의 그 흐름보다 중위권에서의 그 흐름이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1번 마패봉 같은 경우에 직전에 선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번 짱대도 앞서 백동희 위원의 설명대로 데뷔전을 생각보다 정말 잘 뛰어줬죠. 많이 뛰기도 했고요. 그때보다 좀 더 힘이 붙어가고 있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더 보여줄 걸음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7번 라운 스텔라라는 말인데요. 사실 1200m를 25초대, 3코너까지 25초대 중반으로다가 진입을 한다라는 이 편성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짱대 같은 경우 25초 2, 그다음에 뭐 라운스텔라 같은 경우에 뭐 25초 5, 바로 직전 경주의 내용으로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기록경만은 아닙니다만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편성상으로 그냥 누군가는 앞에 갔고 누군가는 추입을 했다 요 정도의 차이일 뿐 초중속 스피드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7번 라운스텔라 직전에 추입했다고 이번에도 또 추입하라는 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7번 라운스텔라의 잠재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힘 자체는 갖춰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앞으로 좀 뛰어줄 가능성은 좀 높게 평가합니다. 우선 하지만 마필 자체가 주행 심사부터 덱전, 데뷔전까지도 스피드 자체에서 아직까지 크게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점도 사실이에요. 상대 편성이 약한 만큼 오히려 데뷔전부터 잘 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스피드로 붙여나가면서 선입 가능성은 좀 낮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힘이 붙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서 추입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서 저 역시 또 당일 상태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1경주는 편성상 능력 우위만은 서 있는 듯합니다. 1번 마패봉이죠. 골마겸과 개인 대형 병력 여파를 극복해내고 직전에 완벽하게 회복세 첫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 마패봉은요, 직선에서 그 스퍼트 시 앞마필의 앞선 마필들에게 진로가 막히자 외측 틀어서 재차 근성을 발휘하는 아주 좋은 경주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직전 함께 뛴 짱대가 레이스를 주도할 듯한데 코스 안쪽에서 내선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1번 마패봉은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4번 짱대가 직전 승급 데뷔 전 당시 편한 선행이 아니었죠. 외선에서 무리하게 경합성 선두 레이스로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발빠른 선행모가 없는 구도 4번 짱대가 수월하게 선행을 쓴 입상 기대치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전개 유리마저 4번 짱대가 되겠고. 자, 9번 달려라 라운도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후미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없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직전보다는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가능한 9번 달려라 라운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서울 1경주는요. 직전에 완벽한 실전 변화 보였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 당연히 높습니다. 1번 마패봉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강점진인 스피드를 갖춘 말도 여럿 눈에 띄고요. 이번에 승급전 상승세 이어나갈 마필도 있습니다. 과거 악벽을 떨쳐내고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전력도 있는데요. 다각도로 보면은 다수의 그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한 접전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5등급 경주가 좀 일찍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단거리이니만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들 다수 출전해 있습니다. 전개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직전 경주에도 선행을 나섰던 말들 눈에 띕니다. 1번 대승 어게인 게이트까지 이번엔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5번 능력시대. 직전 경주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매니블레이드 행복스타였어요. 그 틈에서 선행을 나선 후 정말 끈기 있는 모습 보여준 바 있죠. 이번에 다시 1000m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4번 라온 시리우스 만만치 않은 스피드 가지고 있고요. 연습 주행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전력 점검을 통하고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8번 아르고 갤러퍼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모두 다 선행마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초속을 보여줄 말은요. 5번입니다. 능력시대. 코너를 돌면서는 5번 능력시대가 가장 먼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거는 초반 속도의 차이죠. 1번 대승어게인은 상대적으로 인코스의 유리함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수 있겠고요. 4번 라온 시리우스가 이 둘 사이의 틈을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으면서 바짝 추격을 하느냐가 관건. 아르고 갤로퍼는요. 상대적으로 외곽을 돌아도 되는 전력이기는 합니다. 모래를 안 맞고 뛰는 게 포인트니까요. 대신에 어떻게 해서든지 앞선을 나가는 것이 관건인 말이죠. 즉,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선행마들의 다툼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5번 능력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초반 스피드, 마지막까지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도요. 상대가 지금보다 강했으면 강했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정말 강편선 속에서 끈기를 보여줬던 만큼 적인 기수 안장인 이혁 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의 너끈한 선행력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1번 대승어게인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걸음이 트이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쭉쭉 성장해 나가는 걸음의 신장세에 방점을 찍어보겠습니다. 4번 라온 시리우스의 빠른 적응력과 8번 아르고 갤로프의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 경주의 외곽 게이트에서 감고 올라오는 초중속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저는 5번 능력시대 적인 기수 안장과의 좋은 호흡을 가장 먼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만장의 거리 내린 5번 능력시대가 이번에 재능력 발휘, 절호의 찬스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1,400m, 1,300m 거리가 너무 길었나요? 이번에 최단 거리 1,000m로 거리 내렸고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기 펼쳐낼 5번 능력시대를 중심권 마필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전개 유리한 말도 있고 이번에 변화 보일 타이밍 노래한 말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은 상당히 이제 분석하기 다릅니다. 선정하신 4두의 마필 상당히 또 다른 이견 차이가 좀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희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 드리도록 하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1번 대승 어게인, 그다음에 4번 라운 시리어스. 4번 라운 시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4월 달부터 발굽질환, 또 양쪽 다리 부종 등 때문에 좀 좋지 않았는데 6월 말부터 수영훈련 병행하면서 꾸준히 훈련 받아와서 지금은 상태 매우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5번 능력시대 강조해 주신 말 충분히 앞선에서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하이유레카입니다. 사실 모레 좀 예민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인기 안쪽에서 추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9일에도 안쪽에서 추입을 성공하는 모습, 직전에도 좀 아쉽게 앞선을 잡지는 못했지만 가능성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인게이트 앞선 보내주고 또 안토니오 기수라면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선입 후의 뒷심발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하이유레카는 거의 매번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매번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는 최성진 의원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추입도 가능한 전력임을 인정을 하나 3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결정력 부족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론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날카롭게 그냥 좀 아쉽게 자기가 보는 분석을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하이유레카 좀 가능성 있게 보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시도 능력시대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능력시대는 데뷔 초 1000m 단거리에서는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는 선입전개에 마지막 힘을 발휘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줄어든 1000m에서는 어떤 전개라도 저는 높게 평가하는 점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6번만 라운 프로세스입니다.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연속 입상하면서 우승 거두면서 5등급에 진입을 했고요. 5등급 첫 도전은 8도 대장이 맘먹고 선행 가는 레이스에 무리하게 갖다 선입을 따라가다가 좀 퍼지는 아쉬움을 보였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라운 프로세스도 흐름을 잘 따라가는 선입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평가를 합니다. 줄어든 1000m에서 이번에 능력시대가 선행을 가든 아니면 대승 어게인이 선행을 가든 선입에서의 한발 가능성은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라운 프로세스도 사실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더 확실한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변화의 폭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1000m에서 우승을 거뒀던 전력, 그때 당시의 전개가 선행은 아니고 따라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고 늘어난 거리에서는 오히려 앞선을 공략을 하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은 오히려 느린 흐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변화를 보여준 다음에 좀 추천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당일 상태는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전반적인 이 편성 구도가 최근에 늘어난 거리 1,300m, 1,400m에서 좀 졸전 펼친 말이 내린 거리에서 선입견 끈끈한 전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말이 5번 능력시대가 되겠죠. 선행을 4번 라운 시리어스가 나가냐, 1번 대승 어게인이 나가느냐 둘 중 한두가 나갈 듯한데 4번 라운 시리우스는 파인과 구절 염자 등으로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크게 하자없는 모습 속에 8월 10일 날 주행 심사 잘 치렀고요. 자, 이번에 21주 만에 실주 복귀전에서도 내린 거리, 최단 거리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저도 이번 하이유레카를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과거 이제 모래 민감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며 직전에 시종 내측에서 모래 맞고 경주 운영을 펼쳤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직전의 정글비트 초동 레이스, 항상 선두 하이페이스, 빠른 구도 속에서
자, 착순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4번 라운시리우스나 1번 대승어게인이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하지만 최근 선두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가능성을 엿보이고 특히나 모래 민감성이 상쇄된 2번 하이유레카인데 김지영 의원, 그래도 이번 하이유레카 이번에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힘들까요? 저는 이번에도 빠른 레이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도 3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해야 3착. 자, 근데 뭐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더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최단 거리 출전, 거리 내린 선입견 끈끈한 전력의 5번 능력 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해 있는 접전 레이스입니다. 현등급에서도 이미 단거리 출중한 경쟁력을 보인 말도 수두룩하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까지 다수의 도전마들이 상당히 혼전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구도인데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으로 추천드려야 되는 경주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m 경주인데요. 흐름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앞선을 공략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말들이 대다수 출전해 있는 가운데 그 중심축에 우선 4번 럭키 루키의 뚜렷한 회복세를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사실 직전 경주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린 바 있었던 럭키 루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데뷔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인데 골맞기가 좀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불안했던 주행이 남아 있었던 것을 직전 경주에 모두 털어내버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번 훈련 시에는 좀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차가는 모습 뚜렷한 4번 럭키 루키의 선정 가능성을 우선 강조드리는 가운데 6번 행복스타 직전 경주에는 상당히 아쉬웠죠. 하지만 직전 경주에도 당일에는 저는 차마 추천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추입으로서 올라오기 상당히 힘들었다. 그때의 주로 상태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말이 굳이 추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상 선행을 나서야 하는 말이 뚜렷하게 없다라는 부분. 4번 럭키루키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도 되는 유형. 6번 행복스타가 빅투아르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앞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2번 타우러스, 1번 지선이 두 마리의 말이 있죠. 2번 타우러스는 승급전입니다. 안유리 기수와 특별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 안유리 기수 역시 의지 있게 말과의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이상 승급전 연투 기대치 여전하다라는 평가. 1번 지선이는 그동안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맞춰왔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성도 성과를 거둬낼 시점이 됐죠.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역시 선두권 가세 전력으로서 인정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김정님의 추천 경주 강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저 역시도 럭키루키의 선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지선이를 복병으로 봐주셨네요. 모래 안 맞고 띄워준다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편성 자체만큼은 이 마필만큼은 반드시 입상권에서 근접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바로 3번마 트리플 해피라는 전력입니다. 1000m 데뷔전 자체에서도 일각수나 빠른 마필들 사이에서 선입으로 따라가서 굉장히 강한 주폭을 발휘했던 전력이에요. 골막 때문에 좀 주기가 일정치를 못했지만 이 마필의 부진의 원인은 최근에 발주 자체가 매끄럽게 이끌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 자체가 부진의 원인이죠.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요. 충분하게 발주 보완해주고 나오고 있고 정상적인 발주라면 이번 경주에서 선입 이후의 한발 가능성은 트리플 해피로서는 절대 아낄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는데 그만큼 이번 편성에서는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 아닌가요?
무시하면 안 되는 말인 거는 맞습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 마이너스가 됐던 요소가 사실 늘어난 거리였어요. 1,300m라는 부분. 왜냐하면 직전 경주 1,200m에서 막판에 덜미를 잡힐 때 제가 더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잡혀서는 안 되는 말한테 잡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1,300m로 늘어난 거리, 게다가 직전보다 흐름 자체는 더 빠르다라고 한다면 과연 3번 트리플 AP가 인코스 이점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정상적인 발주에 선입으로의 트리플 에피가 이제 발주의 전기를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기일지라도 트리플 에피를 약하게 보신다는 겁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전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4번 럭키루키의 스피드를 더 믿고 있습니다. 아니, 후차권으로 여쭤보면. 아, 럭키루키의 후차권으로요? 그러면 전 지선이가 더 좋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6번 행복스타란 말 참 직전에 아쉬움이 많았던 말인데 그 5번 해피스트라는 말, 그다음에 레베카란 말 이 두 마리의 복병과 함께 강력한 충마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착지불량하면서 거의 늑발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선행마가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행복스타 이번만큼은 앞선에서 버텨줄 거라고 믿고 있고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은 9번 RS 썬더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좋았던 말이었습니다. 앞선 전개로 선행형 전개로 버티기를 했던 말인데 직전에 워낙 상태가 올라갔기 때문에 스카이빅, RS 썬더 두 마리 모두 추천을 드렸었고 믿음의 부응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초반 스타트 자체가 충돌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추입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선입 전개도 가능한데 이제는 뒷심까지 추입력까지 갖춘 만큼 이번 경주에서 뒷심발이 여전히 좋은 상태로 추입력 발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RS 썬더가 솔직히 직전 경주에 그래요. 이준철 교수가 그렇게 막 열심히 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스르륵 올라와서 3위를 하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2위를 했던 말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던 입장에서 제발이라고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직전 경주 정말 잘 탔어요. 근데 이랬던 말에게 가장 제가 그 다음 경주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선행마였던 말이 이제 따라가도 된다는 그 자신감.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음 경주에도 또 따라갈까 봐. 또 따라가서 순위권에 그칠까 봐 그게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인코스의 선두권 가세 전력들의 컨디션 상승세가 더 뚜렷한 상황이라서 굳이 외곽까지 눈길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선두 레이스 주도할 수 있는 전력들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신 듯합니다. 4번 럭키루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초중반 기가 막힌 힘 한 배로 만만치 않은 1,400거리 우선 결정력을 선보인 연투 대치 높은 말 평가합니다. 3번 트리플 에피는 약간 직전에 끌리는 악벽이 좀 있었어요. 그 제어하느라 다소간 재능력 발휘 실패한 듯합니다. 여기 10번 로얄 프린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고 6월 9일 날 그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는 모래마크 살짝 주춤거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밀어서 2선, 외선 가담하는 전개를 펼치며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인코스 최적 전개 펼쳐내며 승급전에서도 1,300m 거리 만만치 않은 구도 속에 입상을 했어요. 약간 이제 모래 민감성은 아직은 상존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배정마다 10번 로얄 프린스 모래 들맞고 전개를 외선에서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연투 기대차 높아 보여요. 10번 로얄 프린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당일의 주로 흐름이 토요일부터 이어지는 주로 흐름 자체가 외곽 절대 유리라고 한다면은 10번 로얄 프린스를 조금은 염두에 둘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로얄 프린스가 뛰었던 그날 주로 자체가 인코스 절대 유리였던 주로였거든요. 1번 게이트였던 로얄 프린스 입장에서는 최적의 전개 요건이었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지금 밀린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10번 로얄 프린스가 편성 자체도 좀 강하지 않나라는 점 때문에 충분히 현등급의 경쟁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 경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컨디션 여하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는요. 지키는 만만치 않은 1,400거리를 아주 좋은 능력으로 입상을 했죠. 연투 기대치 높은 4번 럭키 루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을 저희가 언급해드렸고 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섭렵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오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뚜렷한 전력 변화를 보이며 현등급에서 단거리 계속해서 좋은 능력 보이는 말도 있고요. 직전 석패의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복병 전력도 상존해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력을 발휘할 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빡빡합니다. 1300m 단거리 스피드형 마필들 빡빡하게 몰려있지만 그중 누가 더 유리한지만 알면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구도죠. 좀 더 자신 있게 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 한두를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드릴 경주입니다. 우선 소개드릴 전력은 안쪽 1번마 큐피드 데이트죠. 최근의 모습은 예전에 알던 이 마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뛰어주고 있어요. 1700m 입상 이후 다시 한번 재도전에서 능력 미달 처분을 받을 만큼 정말 최악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공백전 6월 달의 경주에서 빨랐던 페이스, 내측 최적의 선입 이후에도 좋은 모습으로 우승으로 4등급에 진입을 했죠. 직전의 경주도 마필 뛰었던 걸음만 보면 연승이었습니다. 다만 발주 이후에 우승을 차지했던 스피드 청룡이 안쪽으로 기대면서 큐피드 데이트의 주행을 상당히 방해를 했었고 진로가 막힌 상황에서 완벽하게 전리까지 밀려버렸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정 모래를 맞고 직선에서 가벼운 주폭만으로 3위입니다. 순발력을 장점으로 뛰고 있는 큐피드 데이트가 자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뛰었던 경주에서 저 정도의 걸음이라면 인코스에서 선행을 가든 인코스에서 최적 선입을 가든 보여줄 걸음이 남은 1번 큐피드 데이트 선전은 좀 더 믿고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최근 연투 능력 다시 한번 발휘하고 있는 외곽 11번마 장산 와일드가 눈에 띄죠. 6번의 경주에서 4번의 입상을 차지하고 있고 5월 달의 경주는 무리한 선행을 가서 좀 무너졌던 모습이지만 직전 선입 이후에 다시 한번 근성 있는 모습을 발휘해줬던 모습이라서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10번마 썸씽 미스터리라는 마필도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죠. 데뷔 이후에 이제 7번에서 4번의 입상이 있는데 그 3번의 입상이 모두 다 선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전의 경주 자체, 승급전은 검증의 무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가볍게 따라가는 전개로도 마지막 주폭 자체가 너무나도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줬죠. 선행 선임이 모두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줬던 10번마 썸씽 미스터리 연투의 기대치 다시 한번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마 블랙뮤직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좀 나서야지 잘 뛰어주는 마필인데 직전 혼합 경주 발빠른 마필들을 만나서 선입으로의 가능성도 끈끈하게 보여줬다는 판단입니다. 의지 있는 모습으로 선행을 가져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굳이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근성을 발휘해주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온마 블랙뮤직의 선전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죠. 자, 결론적으로 1번마 큐피드 데이트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개 조건까지 만났습니다. 훈련시 가벼운 모습의 큐피드 데이트를 필두로 해서 11번 장산 와일드, 10번 썸씽 미스터리, 5번 블랙뮤직의 선전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에 복병권의 세력들도 당일 마체 꼼꼼한 체크 이후에 복병의 가치까지 논해드릴 오늘 5경주입니다. 예, 백동일위원회 추천 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데 그만큼 또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들도 많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10번 썸씽 미스터리, 11번 장산와일드, 12번 심청사달 굉장히 빠른 선행형 말들이고 여기 안쪽에 있는 말 중에는 2번 제주역선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선행마가 워낙 빠른 속도로 나서가 좁기 때문에 그냥 안쪽에서 모래를 안 맞고 따라갔지만 원래는 선행형 전개를 선호하는 말 5번 블랙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로 판단하고 있고 천하제왕이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4번 천하제왕이라는 말이 최근에 분명히 회복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앞선이 경합하는 경주에서 추임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유형의 말인데 이번 편성이 앞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주는 그런 편성이라면 4번 천하제왕의 추임력 발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천하제왕이라는 마필 자체가 무리하게 선두권 공략도 해볼 만큼 스피드감도 갖췄던 전력이죠. 1700m도 선행으로 한번 나서보기도 했었고 1300m 앞선에 나섰을 땐 좀 무뎌졌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희영을 거쳐서 이제 최근에 추위권의 마필로 변모했던 모습이긴 한데 결정력의 여유가 그러니까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두권이 자칫 잘못하면 싸워줄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한데 결국에 말씀드린 마필 중에 선행에 성공하는 그 마필 자체는
특별하게 큰 압박 없이 저는 운영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1번마 큐피드 데이트는 전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적의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4번마 천하제왕이 역습할 수 있는 찬스 자체는 크지 않다 평가해야 될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저도 응원 열심히 하겠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백동일 의원님 문정균 기수 그리고 박흥린 조교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밥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연결 한번 시켜드렸으면 좋겠고. 자, 우선은 이 편성상에서 이 말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8번 드림 인디. 이 말이 지금 현 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다만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줬을 뿐이고 당일 체중이 급감했던 것이 좀 아쉬웠던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컨디션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 나가고 있고 훈련 강도 다시 한번 높여주고 있는데요. 더위 약해서 체중이 그렇게 많이 빠졌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 다시 아침 저녁 찬바람 솔솔 부니까 8번 드림인디 컨디션 회복세라고 한다면 선행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스피드감 자체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뭐 드림인디 같은 경우가 1300에서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때 경주들 당시에도 선두권 공략을 하고도 우승 없이 이착만 2번이에요. 결국 상대 마필들 자체들에서도 드림인디보다 최근에 1700 거리였기 때문에 드림인디가 선행을 나섰던 것뿐이지 지금의 현 등급 자체, 현 편성 자체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다 장담하기도 좀 힘든 편성을 만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블랙뮤직이란 마필, 뭐 다이스킹이란 마필, 외선에 있는 마필들 자체도 쉽게 선행을 내주지 않을 뿐더러 선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체중 자체에 빠져 있는 직전에 그 모습 그대로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체중을 회복해주고 당일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다면 복병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평가하고 싶은 전력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네, 8번 드림인디에 대해서는 당일 체중 증감 여부의 체크가 일단은 우선시 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적정거리 출전하는 마필이 상당수 있고요. 여기에 좀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6번 다이스킹이죠.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출중한 단거리, 현등급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신인기수 기용, 직전 대비 2kg 감량 51에 가뿐한 부증이라면은 이렇게 은근히 외측에 선행마가 많이 모여 있는 듯한데 선두권이 상당히 경합으로 뭉쳐나가는 구도 속에 떨어진 이 선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자, 부증까지 내려받은 6번 다이스킹.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이스킹까지는 저 역시도 열어놓습니다. 저도 오드마번에 선정을 해놓고 당일 상태까지 꼼꼼하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마필이고요. 다이스킹은 직접 정말 많이 뛰었다고 평가하는 한 부분 자체가 당시가 불량주로의 초속이 워낙에 빠른 프란치스타가 이끌었던 페이스에서 거의 격차 없이 그 흐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선에서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만 과연 문성혁 기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힘 한 배를 내주면서 운영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모래를 맞고도 잘 쳐주고 있는 선입권의 다이스킹은 이번 경기에서 저 역시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직전에 초반 전개가 꼬였죠. 방해도 받았고 하지만 좋은 능력을 그래도 보였던 1번 큐피드 데이트를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흐름 빠른 레이스에 출중한 경쟁력이 있는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갖추고 있는 마필로 엄선 또한 의지 강한 마필까지 엄선해서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오경주에 이어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혼합 4등급 편성이고요. 자, 역시 꾸준하게 실전 거듭할수록 전력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 대다수 출전했고요. 공백 이후 출전하는 상태감 좋아진 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백동일입니다. MC 백동일입니다. 최선진 의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고 싶었던 경주가 오늘의 6경주입니다. 자, 13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마리 마필들인데 실질적으로 겨울음에 여유가 큰 전력은 거의 없어요. 스피드 자체가 좋은 전력들이 이제 전개 자체에서 어떻게 우위를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구도인데 월등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최근에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전개 외의 마필이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자, 전개도로 살펴볼 오늘의 경주 4대 선전 4번, 6번, 7번, 8번 종반까지의 레이스 흐름이 이어질 텐데요. 초반부 초속에서 워낙에 빠른 4번 크레이지 팩터가 무난하게 이번만큼은 선행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행을 가야 좀 더 뛰어줄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초속에서 빠른 마필이기도 하고요. 자, 6번마 킬리의 포범이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 바짝 2선 바깥쪽을 몰고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역시나 선두권 밀리지 않을 8번마 베스트 에지도 이번 구도에서 6번의 자리를 위협하는 전개를 펼칠 겁니다. 7번마 시카고 아트는 이제는 선입 가능성, 페이스 조절이 서서히 가능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4두간의 치열한 선두권 접전이 펼쳐질 텐데 이번 편성만큼, 이번의 상대 편성만큼은 모든 조건의 우위, 4번마 크레이지 팩터를 반드시 강조 들어야만 하는 경주입니다. GN 심사부터 워낙 발군의 순발력만큼은 인상을 남겼던 전력이죠. 데뷔전도 선행을 나섰지만 아직은 힘이 덜 찬 모습 속에 마지막 덜미를 잡혔고요. 직전은 선행을 나선 이후에 코너에서 아르고 로켓이란 마필에게 선행을 강탈당했어요. 강탈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살짝 외측으로 선행을 했고 안쪽으로 들어왔던 아르고 로켓은 내측으로 마필이 좀 기댔었죠. 그 순간 그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를 했던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 이후에 살짝 벌어졌던 격차,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였지만 벌어진 격차를 잡아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힘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보여줬고요. 거리가 늘었지만 상대들의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4번마 크레이지 팩터 이번만큼은 좀 더 수월하게 선행 나설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 가지고 소개드리겠고요. 후차권에서는 6번마 킬리의 포범을 강조드려볼 수 있겠죠.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세가 좀 더딥니다. 5점 만에 입성했어요. 스피드 자체는 여유가 좋으나 아직은 모래를 맞는 전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원하는 전개를 풀지를 못해서 고전했지만 직전의 구도에는 내측 선행권을 장악해내고 마지막까지 근성이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은 힘들죠. 크레이지 팩터가 선행을 나선다라면 그 바깥쪽 2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리만 잡아준다라면 킬리의 포범의 연투 가능성 높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마 베스트 에이지도 같은 맥락의 마필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작년 12월에 이덕현 기수의 최적 선두권 공략으로 입상 이후 점차적 변화가 더뎠었죠. 기본적인 스피드는 좋으나 역시나 킬리의 표범과 비슷하게 모래에 대한 반응이 아쉬워요. 직전의 경주 강한 추진 속에 선입 가담 이후 내측에서 시종 모래를 맞고 쳐졌죠. 하지만 그런 이후에도 종반 직선에서 모래를 피한 자리를 선점하자 더 뛰기 시작합니다. 8번 베스트 에이지 역시도 모래 피한 자리 선점, 선입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는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7번마 시카고 아트가 이 2개 틈새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휴양 이후에 특이하게도 공백전 1700m를 첫 도전에서 입상했어요. 당시 최적의 선두권 조건이라 할지라도 정말 재미있는 경주였었죠. 그의 경주는 흐름을 따르질 못했지만 최근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합니다. 변화한 시점부터 선두권 공략에 나섰다가 무너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의도적으로 선입을 좀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4번마 크레이지 팩터가 선행을 나서고 두 마리가 싸워준다라는 자리 싸움에 일어난다라면 오히려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7번마 시카고 아트의 최근의 꾸준함도 경쟁력은 충분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데뷔 이후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죠. 4번마 크레이지 팩터를 필두로 해서 직전 경주 완연한 변화 보여줬었던 6번마 킬리의 표범 그리고 변화 위에 노력해오고 있는 8번 베스트 예지, 선입 가능성, 전개 가능성, 7번마 시카고 아트의 가능성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6경주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단거리 1300m 레이스에 선두 선입형 마필에게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백종일 의원은 여기서는 4번 크레이지 팩터가 선행을 충분히 나설 수 있고 직전처럼 선행 강탈 당하지 않고 끝까지 1순 기대치가 높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도전권들도 선입권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3두의 마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 4번 크레이지 팩터는 높게 평가하셨고 이 도전권 중에 이제 복병 전력이 한두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백동일 위원의 정궤도를 통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4번 크레이지 팩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사실 현등급에서 빠른 말은 다 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도 앞선을 장악할 정도의 엄청난 스피드를 갖춘 말, 이제는 이번 편성에서는 그냥 편하게 선에 나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6번 킬레 표범, 또 7번 시카고 아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전개까지 꼬인 부분 감안하면 더 잘 뜰 여지가 있는 7번 시카고 아트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요리조리라는 말입니다. 공백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공백이 각막염, 또 왼 앞다리 발굽질환, 크게 지장이 없는 자잘한 병력들이었고 7월 달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상태는 매우 좋은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행 시사 모습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의도적으로 초반부터 직선까지 잡고만 아예 추진 없이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막판 200m 주파기로 이렇게 11척대로 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초반에 어느 정도 추진만 해준다면 많이 성장한 모습이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뒷심발이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추입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저 역시도 다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필들 자체가 모두 다 선행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지 팩트의 흐름을 따라가다 모두 무너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일반 요리조리 저 역시도 5두 마번에는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무엇보다 마필 자체 확인, 상태 확인이 먼저라고 평가를 합니다. 별거 아닌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좌전 이동이나 그 질병 자체가 저는 마필에게 그렇게 좋은 질병이라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마필 자체가 요리조리가 워낙에 직전의 경주 좀 추진 없이 갔지만 원래 스피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가서 역습을 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좀 고민이 되고 있고 1300거리가 이마필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독이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주로의 흐름 파악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 대비 주행심사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마체 상태 체킹이 먼저입니다. 25kg 정도 불어 있는데 마체 상태나 이상이 없고 주로와 흐름이 맞다라면 이 마필 역시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마필로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백동일 위원의 정궤도를 워낙 응원하고 있는 팬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아주 똑같이 이번 편성을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4번 크레이지 팩터 연속된 데뷔 이후에 연속된 3위 2번이 오히려 아쉽다라는 것.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순위 상승을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고요. 6번 킬리의 표범의 선행과 8번 베스트에이지도 직전에 추임력 보여줬습니다만 저도 이 말이 선행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7번 시카고 아트 역시 선두권 가세 전력으로서 저도 분석을 해놓고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4번 크레이지 팩터가 6번 킬리의 표범에게 선행을 빼앗길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솔직히 직전 경주에도 그게 한번 아르고 로켓한테 선행을 빼앗기면서 조금 덜미를 잡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같이 고민 좀 해주세요. 절대 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아르고 로켓이란 마필은 단거리 1000m 자체에서 최근에 마필 중에 정말 가장 빨아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고요. 필리표분 같은 경우에 직전 정말 코스 이점을 활용한 최적의 선행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초속 하나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크레이지 팩터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필리표분이 절대 밀릴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게이트까지 앞당겨 있죠. 눈치 빠른 안토니오 기수가 그 마필이 붙어 나가면 절대 넘어서지 못하게 또 이제 조절까지 해줄 수 있는 지금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크레이지 팩터가 이번 경주에 선행을 뺏길 이유, 더군다나 킬리포맨 무력에 넘어설 이유도 없다고 평가하는 만큼 선행에 대한 의심은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의 4번 크레이지 팩터는 4등급의 이제 선행마들이 대거 몰린 그 편성에서 아르고 로켓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 3착을 했단 말인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압박할 만한 선행만은 있습니다만 넘어설 선행만은 없어 보이는 형국입니다. 4번 크레이지 팩터가 선행 1승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8번 베스트 에이지가 선두권 레이스룸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작전 구사를 할 수 있는 유형의 마필로서 이미 1700m 코너 4개짜리 그 장거리까지 가능성을 엿보인 3착을 2번이나 했죠. 자, 직전 경주는 초반 전개 다소 뒤쳐졌습니다만 추입으로 3착.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8번 베스트 예지의 이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저도 역시 1번 요리조리가 초반 출발 이후 순간 가속력이 부족한 유형의 말이지만 지난 8월 10일 날
주행 심사 시 막판에 보여준 걸음이라면은 이번에 최단 거리가 아닌 1,300m 거리에서는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직전 그 주행 심사 종반 걸음만 보면은 늘어난 거리 막판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이번에는 아주 편하게 선행 1순 기대치가 높겠네요. 편한 선행 1순 4번 크레이지 팩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직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중장거리에서 능력 보여주고 있는 말도 있고요. 직전에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승급마에게도 눈길이 가는데요.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마들의 전력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부산 3경주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축마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후착도 압축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심마는 11번 킹짱입니다. 데뷔 초에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선행형 전개로 좋은 성적을 냈던 말인데 상간마 경주, 대상 경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중장거리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해왔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드디어 중장거리 경주도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에도 강편성 속에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스피드에 매우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줄어든 1,600m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서던 안쪽에 한두 마리가 밀고 나오면 선입으로 따라가든 직선에서 한 수위의 경쟁력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눈에 띄는 게 7번 파이널 에너지란 말입니다. 올해 4월달에 할마겸으로 인한 공백이 있었지만 직전 경주는 공백이 무색할 만큼의 대단한 경주력을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고 따라가면서도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제는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모습이므로 이번 경주에서도 앞선에서 자유전개 이쯤으로 뒷심 발휘해서 버텨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6번 테이크 포밀즈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대상 경주도 출전했을 만큼 기대치가 컸던 말이고 아직도 더 뛸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오른쪽 관절염 등 가벼운 병력으로 공백은 있었지만 3월 달부터 매우 꾸준하게 훈련을 해오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6월 17일에 또 경주 출전 앞두고 가벼운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로 해서 또다시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휴식을 취했고 7월 달부터는 정말 꾸준한 훈련 속에 그간 휴식이 약이 됐는지 활기까지 매우 넘치는 모습. 이번 경주만큼은 능력 발휘 가능한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밖에 두세 마리 정도가 더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지만 중심마 11번 킹짱에 대한 믿음으로 후착을 잘 압축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국산 3등급 2,600m 3경주가 정말 어려운 편성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은 없지만 이 말은 절대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말, 그 말에 대한 믿음을 한번 확신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번 킹짱이라는 말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실 때 따라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솔직히 11번 킹짱이 모래를 맞고 입상을 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행이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곽 11번 게이트 분명히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믿음을 실어주실 수 있을지
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 11번 킹짱이란 말은 분명히 인코스에서 따라가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선행 또는 선행마 옆에서 따라가는 전개. 5월 4일에는 신라의 전설과 함께 뛰면서 선행을 못 나섰지만 앞선에서 따라가면서 어쨌든 입상에 성공해냈고 줄어든거리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7번 파이널 에너지도 사실 약간 도주성 전개를 하던 유형의 말이었는데 직전에 공백에도 공백 이후에 다녀온 뒤에 굉장히 차분해진 모습으로 선입 전개를 해냈고 6번 테이크 포밀주도 마찬가지로 선행 선입이 자유롭습니다. 결국 이번 편성에서 외곽 게이트라고 해도 1600m 직선주로가 매우 길고 타고난 초반 스피드를 갖췄고 또 앞선에서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도주, 선행을 고집하는 말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위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많은 응원 저 역시도 하고 있고요. 킹짱의 기대치 편성을 보아하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은 있지만 저는 안쪽에 있는 이마필은 반드시 좀 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쪽에 있는 1번은 런스타입니다. 1600과 1800이 약간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고 코스가 인코스 때 더 잘 뛰었던 기억이 많았던 기억이에요. 한동안 부진을 털어내면서 직전에 오히려 외선에서 선입 가담을 해주면서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킹짱이 선행을 가든 이선을 가든 파이널 에너지가 선행하고 두 마리가 붙던 그 뭉친 구도 속에서 저는 오히려 안쪽에서 최적의 선취를 갈 수 있는 런스타는 최근의 회복선을 결국 무시하면 안 된다 평가하는데 이마피를 배제하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1번 런스타라는 말은 사실 경주 흐름이 맞았을 때 굉장히 잘 뛰는데 그 경주 흐름은 매우 느리답니다. 느린 경주에서 잘 뛰는 굉장히 스피드보다는 지구력, 추임력에 특화되어 있는 말인데 제가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이 런스타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경주 흐름이 어느 정도 빨라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생각이랑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경주 흐름이 극단적으로 느려지면서 제가 판단할 때 1600m가 이 정도까지 느려지는 경우를 저는 거의 최근 들어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경주가 느려졌고 그 와중에 앞선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 11번 킹짱, 그다음에 6번 테이크 포밀주, 7번 파이널 에너지 이 세 마리가 모두 다 기본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말들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과연 직전 런스타가 뛰었던 그 페이스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런스타를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 거리가 1600m입니다. 선행은 11번 킹짱이 받을 듯하고요. 자, 흐름이 이 선에서는 어떤 말들이 어떻게 이제 응수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당일 이 스타트 이후에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 1600m에 특화된 말이 한두 있어요. 바로 2번 레드형 명운입니다. 직전에 히든 챔프가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1800m 코너 4개짜리 자 2착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2번 레드형 명운은요.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이 1600m 거리가 더욱더 적절한 거리라고 봅니다. 출발 후 스피드는 부족하죠. 하지만 직선 구간이 가장 긴 초반 직선 구간 가장 긴 이 1600m 거리이기 때문에 전개상에 불리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종반 한 번에 몰아쓰는 힘이 탁월한 말이죠. 2번 레드형 명운이 되겠는데 최성진 의원, 2번 레드형 명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들이 이번 경주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고 앞선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6번 테이크 포밀즈, 7번 파이널 에너지, 여기에 11번 킹짱까지 거기다 10번 백도 전개 같은 경우는 선입형 무빙성 전개를 또 하는 말이고 결국엔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하지만 결국 추임마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번 레드형 명운이 인게이트 이점으로 추임력 발휘할 수는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는요. 1번 편성에서는 장거리까지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이죠. 또한 단독 선행까지 유력시되는 11번 킹짱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마들 은근히 다수의 마필들이 거론될 수 있고 입상할 수가 있는데 적정거리 출전, 전개 유리하고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동거리 이미 검증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상승세를 보이는 도전권들 은근히 다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마필은 6번 클린업 시크릿입니다. 최근에 단 한 번의 입상 실패 제외하고는 3번의 입상 전력 모두 우승이었죠. 올 초에 비출혈 그 병력 여파 벗어나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였고요. 직전에는 2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며 직선 초입에서 빠르게 치고 나와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우승을 했습니다. 동거리 1700m 강점을 지닌 말이고요. 전개 이점도 있죠. 이번에 9번 초인대보나 안쪽에 1번 승자의 미소 2뒤에 빠른 말이 있는데 보내놓고 다시금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 종반 월등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6번 클린업 시크릿 이번에 4등급 굿바이 무대가 될 듯합니다. 9번 초인대보가 역시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보이는 신의 능력마죠.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최근 연달아 선행 1승 1300m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고요. 이번에 승급 전에 늘어난 1700m 거리지만 게이트 외곽 배정받았지만 선행 강공 작전으로 1700m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조건에 9번 초인대보 거구의 체격의 스피드와 근성을 고루 갖춘 마필이기에 동거리 첫 도전에서도 상당히 능력 발휘 가능한 전력입니다. 여기 1번 승자의 미소가 최근에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 나서서 다소간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초반에 코스 2점의 강공 선행 작전으로 막판에 경합 중 한 발 부족 3착인데 이번 경주는 9번 초인대보라는 맞상대 선행마가 있으므로 내선에서 경합 없이 차분하게 인코스 2선을 에서 힘 한 배 잘 된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동거리 두 번째 도전에서는 다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 1번 이 승자의 미소 말씀드리고요. 8번 정동지존이 최근에 연달아 1700m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차피 초반 전개에서는 중홈이 뒤처지겠습니다만 적절한 스파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는 단아까 기수의 재기용으로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8번 이 정동지존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결국 서울 8경주 방송 추천 경주는요. 연전 연투의 상승세 이번에도 다시금 이어나갈 적정거리죠. 6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3두의 마필 중에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 강한 승리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6번 클리너 시크릿과 승자의 미스 초인대보에서 중심과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 역시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정말 저는 이 마필만큼은 이번 경주 참 재밌게 보는 마필이 있는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 이번 경주 자체가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부중 자체가 상당히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높아진 부중을 꾸준히 달아왔던 전력 2번 금너란 마필이 있는데요. 흐름 자체에서 계속 전기를 못 풀어내면서 고전을 했지만 내측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갔을 때는 상대의 격차를 많이 줄여나가면서 마지막 역습도 가능한 전력이죠. 직전에 불리했던 외선의 전개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이번 경주가 승자의 미소나 클린업 시크릿, 초인대보 3두를 제외하고 빠른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오랜만에 최적의 선입작전 그리고 부중 조건에서도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금너의 회복세, 금너의 일격 같이 있다 평가합니다.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금노아가 지난 4월 14일 날 1700m 깜짝 입상에 성공하며 상당히 가능성을 돋보였던 말인데 최근에 연달아 부진. 직전에는 그렇죠. 외곽 게이트 불리함, 시종 당시 이찬호 기수가 외곽을 타면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습니다. 안쪽 게이트 들어왔는데 과거 6월 9일 날도 당시 게이트 안쪽에서 내선 선입전을 펼쳤습니다만 항상 좀 결정력이 부족한 현상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당일 컨디션과 주로 상황 체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확실한 결정력과 또한 전개를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능력마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요 2번 금노아는 이번에도 좀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MC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MC께서 말씀해 주신 4마리 모두 다 생각이 일치하고 모두 다 응원하는 말들입니다. 여기에 딱 한 마리 질문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제가 백돌 위원과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이번 금노아를 정확하게 질문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직전에 심한 외곽 전개에도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과 함께 이번 금노아를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런 경주가 정말 까다로운 게
딱 인기마 접종 구도로 막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이 말들을 막 이렇게 전력을 막 펼쳐놓고 보면은 이 말들이 그 전력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결국은 부담 중량, 게이트 뭐 이런 현장 컨디션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1번 승자의 미소가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직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행을 빵 치고 나가는 선행은 승자의 미소 입장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해보는 전개였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직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라고 하면은 충분히 클린업 시크릿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치를 한번 갖고 있는데 당일 컨디션 물론 보시고 혹시 충마 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중심에 세우실 가능성은 있으실까요? 중심에 대한 확고한 생각은 6번 클린업 시크릿으로 현재로서는 결정을 내렸고요. 말씀해 주신 1번 승자의 미소가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뭐 코스도 좋았죠. 선행을 나서서 막판 경합 중 3착 아쉬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요. 초반에 서두르면 9번 초인대보에게 전 선두 자리 내주고 오히려 안쪽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과거 입상시 전개인 1번 승자의 미소는 자, 선행막 보내놓고 내선에서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략으로 힘 안배를 잘하고 막판에 몰아쓰는 전략이라면 충분히 후착 도전권 입상 전력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서울 8경주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1700m 적정거리 출전 연투기 대치가 매우 높은 말이죠. 전개까지 유리한 6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최선 압축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병철의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부산 5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선두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는 선행마 다수 출전의 14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 2번 오섬 킹 이지. 자, 이 말이 과거 직선 내측 기대는 악벽도 있었던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이 망사 눈가면 착용 이후에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그렇게 치열하게 선두 경합을 펼치며 아쉬운 3착이었어요. 당시 게이트 외곽에서 밀어 선행을 받는 과정. 초반에 수월하게 받지 못하고 외선에서 경합하다 3코너에서 선행받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던 자, 그 흐름 속에 막판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1400거리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뭐 외측에 맞상대 선행마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코스 2점에 선두 자리를 치고 나갈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이 2번 오성킹 이지 직전보다는 안쪽 게이트 2점에 수월한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직전 아쉬운 3착을 만회할 듯합니다. 2번 오성킹 이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9번 이 캐치 라인이 최근에 7월 15일 오크스배 제외하고는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직전에 야간 경마 타이밍에 1600m 거리 여유 있게 선행 1순을 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만 뭐 경합 선행 조건을 피해 오히려 안쪽에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 따라가는 2선 외곽 따라가는 조건이라면은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 3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9번 캐치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번 말리부 밀리언입니다. 이 고가의 말이죠. 직전 경주는 출발 후 200m 지점에서 타마필에 약간 좀 방해 당한 여파도 있었고 시종 외곽 시종 적극적인 레이스로 펼쳤습니다만 막판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직선에서 그 막판 올려붙이는 걸음이 매우 좋았습니다. 직전 당시에는 그 왼쪽 뒷다리 편자가 빠진 경주 중에 그런 악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휴양 이후 복귀 후 모래 민감성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5번 말리브 밀리언의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자, 여기에 자 10번 위닝윈도 과거 이제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 나가며 단거리 출중한 능력을 보였는데 자 직전에는 1600m 첫 도전에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게이트 최외곽 배정 받은 가운데 요 10번 위닝윈도 선두 흐름에 차분하게 선두 선위권에서 응수하며 막판 한 발이 가능한 거리 내린 이 10번 위닝인의 선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 부산 5경주는요. 코스 안쪽 들어왔고요. 강공선행 작전으로 1승 기대치가 높은 2번 오섬킹 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성킹 이지 오랜만에 의견 합 맞네요. 저 역시 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선두권 장악도 좋지만 장악 아닌 전개도 저도 역시 또 이번 경주 오성킹 이지의 전개 조건과 선두력을 가장 믿고 있습니다. 10번은 위닝의 적응력과 이제 저는 중간권에 있는 아마 영광 승리가 직전 의지 있는 모습 속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조인권 기수의 연속 기승은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해볼 텐데요. 이 마필은 반드시 좀 여쭤보고 싶어요. 1번만 로열 하트입니다.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잠재력만큼이나 기대치를 부합시켜서 잘 뛰어줬던 전력이죠. 레이스가 빨라지면서 자꾸 착승권에서 좀 결정력이 좀 부족을 보였었고 결정적으로 마필 자체가 건초염의 여파 때문에 휘황이 길어진 그 원인 자체가 가장 좀 부진해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던 원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백 이후 빠르게 발주를 나오질 못했지만 탄력만큼 확실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5조 자체에서도 의지도 강하고 상대 조건이나 전개 조건까지 주어진 로열하트라면 이번 경주 최선의 의지를 좀 느껴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데 로열하트 언급 안 하신 이유 부탁드립니다. 네,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복병 전력을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굵은 건초염으로 공백이 있었고 자 직전에 복귀 후 두 번째 경주였죠. 당시 인기 1위로 부각받았습니다. 충분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헌데 직전 경주의 꼭대기가 이끄는 페이스. 이번 경주 편성보다는 느렸습니다. 그 편성에서 오히려 느린 흐름에 초반 전개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주처럼 이 빠른 레이스 흐름 구도 속에 선두권이 타이트하게 뭉쳐나가고 선두권이 경합으로 이제 무너질 경우에 1번 로열하트는 막판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충분한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9번마 캐치나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준 경주력은 매우 놀라웠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도 충분히 앞선에서 경쟁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 5번 말리브 밀리언, 병력 없는 휴양을 다녀왔기 때문에 복교 후에 두 번 모두 출발 실패했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정상 출발로 선입 후 뒷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1번 로열하트 같은 경우엔 백동희 위원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최근 두 번 연속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초반 스타트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 출발이라면 선입 후 뒷신발이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번 영광순이란 말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성킹 이지라는 말을 굉장히 중심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4번 영광 승리도 더 팩터에 자마하기 때문에 스피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맞지 않는 1800m 경주에 7월 20일에 출전해서 무너졌고 그 전에 7월 1일 달에는 좀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을 뿐 5월 27일에 세 번째 외곽 전개를 하고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도 앞선 전개로 좋은 모습 보인 만큼 이 단거리에서의 앞선 경쟁력은 이 오성킹 이지 못지않게 충분히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말이죠.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1600m 우승할 정도로 이 당일 레이스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마필입니다. 헌데 자, 이번에 3주 만에 출전하는데 훈련 강도도 직전보다는 약하고 상태감이 직전에 강공선행 격차 3착을 했는데 직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에 4번 영광승리는 차후에 노려봄직한 말로 평가를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편성도 사실 앞선부터 뒷선까지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3등급 경주다 보니까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번 캐치나인 승급전이라서 조금 믿음이 좀 덜 실려서였을까요? 9번 캐치나인 같은 경우에는 1600m에서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강한 순발력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꾸준하게 뛰어왔었던 그 근성과 투지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앞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10번 위닝의 직전 경주 선전 1600m 거리 적응 후 다시 거리 줄여서 내려왔다는 부분 4번 영광승리와 1번 로열하트 4번 영광승리는 최성진 위원의 의견과 1번 로열하트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과 걔를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거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 오썸킹 이지가 저는 솔직히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선행뿐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편성에서 솔직히 저는 9번 캐치나인이 그냥 선행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그게 아니라면 5번이나 4번 등등 선행을 덮칠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 이번 오썸킹 이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신지가 오히려 의아하거든요. 네, 과거에 서울 8일 경주였죠. 당시 교역성장이 이끄는 선두 페이스 외곽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오성킹 이지가 단순한 선행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전에 이 선행받는 과정에서 외선에서 무리하고 3코너 다달아서 선행을 나선 그 과정에서 힘소진이 있었던 선행이었기 때문에 무너졌지. 오히려 그렇습니다. 김재영 위원 설명대로 9번 캐치라인이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커요. 9번 캐치라인을 보내놓고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한배 선입전이라면 이번 오성킹 이지가 입상한 자리에 좀 더 다가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선두권에서 자유전개 2점,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이번 오성킹 이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유일한 1등급 경주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 3관마 경주 모두 마치고 이번에 일반 편성 들어온 1번 액턴 블레이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자, 여타의 1등급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인 말도 있고 단거리에서 좀 아쉬운 끝걸음 여력만 남긴 말이 이번에 늘어난 거리 재도전이 가능한 형국입니다.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부산 6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아주 눈에 띄는 말입니다. 1번 액톤 블레이드. 상관마 대상 경주에서도 활약한 19조의 대표 3세마입니다. 비록 직전 상관마 마지막 관문 농림부 대상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능력만큼은 이미 검증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일반 경주 출전입니다. 충분한 휴식 취했고 훈련 상태 최상의 모습 유지하고 있는 만큼 1번 게이트 선행 버티기 의심의 여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눈에 띄는 말 2번 대오시대입니다. 중장거리 경주를 자꾸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1,600m 이하 곡선을 한 번만 도는 편성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훨씬 더 단거리에서 경쟁력이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앞선 보내놓고 추입할 수 있는 말 중 전개상 그다음에 능력상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전 가능한 말은 8번 반지의 제왕인데 최근 컨디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전개가 꼬여서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전개도 꼭 선행이 아니라 선입 또 중간에서 선추입까지 매우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경쟁력 발휘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병은 5번 천지파크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컨디션 분명히 회복된 모습, 훈련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이 무뎌지면 추입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눈에 띄는 1번 액톤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추입할 수 있는 2번 대오시대와 5번 천지파크, 앞선 선입권, 자유전개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8번 반지의 제왕 도전 양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1번 액톤 블레이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2,000m는 조금 버거웠나요? 상암 경주의 대미를 좀 아름답게 좀 장식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좀 아쉽게 됐지만 줄어든 거리 1등급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형님들과의 대결에서도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오시대 정말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을 최성진 위원이 딱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이 말 1,600 이하 1대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8번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간 부담 중량에 대한 극복은 좀 검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밀렸을 뿐 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10번 무패는 우리 얘기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죠. 직전 경주 분명히 좋아진 컨디션에 55.5, 지금 56이고요. 겨우 500g 늘어난 부담 중량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외곽 게이트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전보다 흐름 자체도 더 빠르다라고 보기 힘든 1,400m 적정거리에 출전해 있는 무패에 선입, 추입 모두 가능한 전개 2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0번 무패는 좀 매우 아쉽습니다. 직전 경주 강조를 드렸단 말이고 파이니스트 워리어와 함께 추천을 드렸는데 우승 라인을 끝내 못 잡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이 말의 단점은 모래 예민하다는 부분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입력은 충분히 좋은 말이고 다만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가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10번 무패는 이번 경주 오두마번의 마지막으로 잡아놓으면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김지영 의원님과 의견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최상진 의원이 보는 마필도 함께 좀 응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액턴블레이드 무패 다 좋습니다. 대우시대까지 좋아요. 근데 저는 이 편성에서 직전의 경주의 입상 자체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필이 11번마 미라클 라인이라는 전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두력 자체가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기도 했고요. 마방 이적도 있었었고 직전의 경주가 열창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수술도 있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상당히 빠른 페이스에서 외선에서 치정 싸워주면서도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미라클 라인에게 1400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리 자체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어차피 액턴블레이드가 선행을 나선다라면 미라클 라인이 직전에 보였던 회복세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서 이번 편성에서 연투된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라클 라인은 직전 굉장히 깜짝 입상을 하면서 모두 놀라게 했던 말인데 예전에 휴양 다녀오기 전에 분명히 가능성, 잠재력, 능력은 보여줬던 말입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이 미라클 라인은 아직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1등급 단거리 경주에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 인기를 많이 끌었던 파이니스트 워리어, 그다음에 우승 라인 이런 말들이 초반에 발주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엉뚱한 말들이 선행을 나가서 앞선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점을 통해서 추입을 발휘해서 올라왔는데 인기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몰락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강한 선행말들 또 대호시대 이런 강한 추입말들 틈에서 이번 경주야말로 정상적인 전개가 펼쳐진다면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선행군을 보면요, 일본 액턴블레이드가 마음먹으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자, 꼭 선행을 나서야지만 그나마 착순권이라도 할 수 있는 9번 스틸더 쇼아이가 보이네요. 자, 직전에도 그 빠른 말들 많은 구도 속에서도 9번 스틸더 쇼아이가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서며 앞선 교란에 나섰는데, 여튼 일본 액턴블레이드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인코스에서 2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1등급 무대, 일반 편성 출중한 능력 충분히 발휘할 듯합니다. 역시 10번 무패가 모래 민감성, 오히려 외곽 게이트 배정이 나왔죠. 과거 이제 외선에서 무리하게 외곽 무빙성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입상 전력이 있을 정도로 자 10번 무패는 직전에 오히려 후미 외곽에서 불리하게 전개를 펼친 나머지 막판에 1200거리 끝걸음 여력 남기며 머리차 3착이었죠. 입상이나 진비 없었던 1200거리 3착.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해 보입니다. 10번 무패고요. 5번 천지파크도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자, 3관마 경주 모두 마치고 이제 일반 편성 1등급 일반 편성 돌아온 능력 우위마죠. 1번 액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거리 3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도 있고요. 직전에 전개 미스, 상태감 저하로 아쉬움 남긴 말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형국입니다.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8월의 마무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10경주. 자, 17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주 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순위 상승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말리부 불패 단연 눈에 들어오죠.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선임력을 발휘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검행이라는 말에게 덜미를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기습에 당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2번 게이트로 인코스 진입이라고 한다면 말리부 불패가 선행을 나선다 한들 그 누가 놀라겠습니까? 이번 말리부 불패의 좋아진 컨디션, 늘어나고 있는 걸음에 대한 기대치 높여보면서요. 자, 그 후차권으로다가 1번 블루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주폭이 상당히 좋고 근성이 좋은 앞말이죠. 직전에는 이제 승급전이었고 늘어난 1700m 거리를 처음 경험을 해보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1700m 거리를 늘리다 보니까 앞선 전개를 한번 도전을 해봤다라는 부분도 점수를 줄 수 있겠고 무엇보다 앞선 전개를 통해서도 끈기를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했었던 것은 뒷심이죠. 끈기와 뒷심 이 부분을 이번에는 게이트 2점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려 보겠습니다. 9번 나스카의 태양은 항상 아쉽습니다. 이번 직전 경주에도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게이트가 불리했다라고 핑계를 대기도 좀 아쉬웠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말들이 앞에 딱 악착같이 붙였었던 것들이 아쉽게 밀렸던 전개로다가 이루어지면서 순위까지 밀리는 경우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3등급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8번 썬라이팅의 직전 변화 상당히 인상 깊었죠. 머니블레이드를 앞서 나가는 그거를 선행을 강탈하는 모습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인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전개를 보는 관점도 비슷하기 때문에 말리부 불패의 선전, 블루 엠파이어의 적응력, 그리고 바깥쪽에 말씀해 주셨던 썬라이팅까지 저 역시도 이번 연휴 같이 함께 호흡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번만 모르피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재밌게 좀 희한하게 생각하는 마필이 모르피스예요. 승급하고 나서 1400 첫 도전도 말이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뛰나 그러면서도 입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주들 여타의 마필보다 한 50m는 더 뛰면서도 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마필 자체가 힘이 굉장히 넘치는 것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거리에서의 첫 도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고 상대 선두권 자체를 함께 보고 있는 말리부 불패가 좀 장악해지는 과정으로 판단한다면 모르피스의 선취입 능력도 같이 있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을 언급 안 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모르피스가 지금 단거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능력치는 걸음이 한번 뒤집어졌다. 제가 이거를 아마 승급전부터 강하게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3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뒤집어진 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거리 경쟁력까지는 검증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고 편성 강도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반에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부터 선입권까지 빼곡하게 차 있는 상황에서 전개상으로도 자신의 경주 운영을 자신의 걸음을 펼치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영 위원과 굉장히 생각이 일치합니다.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들 9번 나스카의 태양, 2번 말리부 불패, 여기에 1번 블루 엠파이어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0번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처음으로 이제 중장거리 경주 도전인데 어차피 혈통상 문제 늘어난 거리 소화할 수 있는 유형이고 지금 현재 1등급의 최고먼이라는 말 최근에 잘 떼어주고 있는데 형제마인 만큼 충분히 늘어난 거리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백돈 위원과 이 부분만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외산마들 은근히 많이 출전했는데요. 이번 말리부 불패가 직전한 외곽 불리함을 충분히 너끈히 극복해내고 2800m 당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건이 좋아졌죠. 게이트 안쪽이고요. 내치기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선임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이번 말리부 불패는 다시 한번 연투기 대체가 높아 보이는 말입니다. 자, 역시 10번 모르피스가 거세 후 상당히 좋아진 이 전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늘어난 18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너끈히 극복해내리라 보고 있고요. 1번 블루 엠파이어, 여기에 8번 선라이팅 등도 특히나 1번 블루 엠파이어는 직전에 최단 거리만 뛰다가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전력을 남겼습니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1700m 재도전에 나서고 1번 게이트 코스 2점도 있죠. 근데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전개까지 상당히 유리해졌고 코스도 안쪽 들어와 최적 전개가 보장된 능력마저 2번 말리부 불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모기의 주둥이도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올여름은 상당히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최악의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요. 그만큼 이 경마에서도 이 마필 컨디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많은 또 변수가 작용했던 지난 7, 8월 경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9월, 이 청고마비의 계절, 가장 경마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옵니다. 자, 8월 경마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9월 첫째 주 금요경마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